확실히 저는 좀 스토리에 돈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재미가 없으면은 이렇게 소비를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범죄도시 초롱이 이후에 구찌가 굉장히 많은 어 뭐라 그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밈처럼 소비되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좀 되고 국내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이 구찌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도무지 안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구찌 사랑, 구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발렌시아가에 있었던 그 문제적 디자이너죠. 뎀나가 구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뎀나가 처음으로 자기 컬렉션을 공개를 했는데 그 컬렉션을 쇼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더 타이거라는 중편 영화? 중단편 영화를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한 컬렉션, 자기가 구상한 컬렉션을 다 꽉꽉 넣었는데요. 뎀나가 이름 붙인 컬렉션의 이름은 바로 라 파밀리아입니다. 패밀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데미 무어가 바버라 구찌라는 인물을 맡아서 연기를 했고, 그 바버라 구찌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 그 가족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가족과 욕망이 바로 구찌를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구찌를 설립한 거는 구찌오 구찌예요. 이름이 구찌오 구찌. 이 구찌오 구찌는 원래 밀집을 가공하는 어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여행을 막 하다가 영국 런던에 샤보이 호텔이라는 데 취직을 해요, 벨보이로. 근데 그 당시에 샤보이 호텔이 얼마나 유명한 데였냐면 막 세계적 명사들이 다 가는 호텔이었고, 세계 최초로 전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는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거기서 엿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복식이나 트렁크 같은 것들에 이 사람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죽을 가공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이제 그게 구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닐 때여가지고 이제 그 말과 관련된 상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말에서 차로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 바뀌면서 기존의 어떤 말 관련 용품을 넘어서 뭐 가방도 만들고 트렁크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렇게 패션 회사로 구찌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찌의 베이스에는 그 마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구찌 하면 떠올리는 이 홀스빗 장식 같은 경우에도 이 말 안장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요 홀스빗을 로퍼에 처음으로 구찌오 구찌가 달아요. 근데 요 로퍼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줄 없이 신을 수 있는 이 홀스빗 장식의 로퍼가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 구찌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찌의 상징이죠. 이 초빨초, 요거를 스트라이프 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 안장을 묶던 리본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구찌의 상징입니다. 네,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찌오 구찌도 인생이 끝나가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구찌의 지분을 줍니다. 근데 알도는 굉장히 이제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로돌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내부 뭔가 디자인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면, 알도는 이제 사업을 막 확장시키던 사람이어서 이탈리아 브랜드 최초로 뉴욕 사보이 호텔에 구찌 매장에 이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브랜드 최초로 뉴욕에 진출한 브랜드예요, 구찌가. 그리고 자기 향수 회사, 향수 라인을 구찌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업을 넓히면서 자기의 구찌 지분을 넓혀가기도 하고, 홈 용품에도 진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업의 외연을 좀 확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들인 파울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파울로 구찌 있잖아요. 바로 그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훌륭한 디자인이다 이런 평가를 그 당시에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네가 구찌를 망치고 있어 하면서 아들을 그 구찌 이름을 못 쓰게 브랜드에 정지 명령을
처분을 그걸 이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아빠를 탈세 혐의로 또 고발을 해. 그래갖고 이 알도가 80 먹어가지고 가서 옥살이도 하고 오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알도 부자의 어떤 그 구찌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약간 구찌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여기저기 로고를 남발하니까 뭐 향수도 있고 뭐 무슨 텀블러에도 있고 막 그렇게 다 남발을 하니까 사업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명품 같지 않은데? 너무 로고를 남발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도 구찌의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다른 아들 있죠. 로돌포도 너무 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인 마우리치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상속을 하는데, 이 마우리치오가 또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파트리치아라고. 근데 이 파트리치아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고 구찌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구찌가 사람이야. 나는 구찌가의 며느리야. 이거에 되게 몰입해 있었던 사람인데, 둘이 뭐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를 때야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아쉽지만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파국을 맞으면서 마우리치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 파트리치아가 돌아가지고 청부살인을 해버립니다. 자기 전 남편을. 이제 그러면서 걔 난리 막장. 진짜 가족과 욕망이죠. 그래서 지금 구찌는 구찌가 사람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지금은 완전 구찌가와 다른 브랜드가 되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무도 구찌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한 생 신인을 섭외를 하나 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찌를 지금 현재의 명품 라인에 올려놓은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톰 포드예요. 이 톰 포드의 그 당시 컬렉션을 보면은 거의 그냥 브랜드를 섹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그런 식의 행보에는 당연히 늘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화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평범하고 무난하고 여기저기 로고를 남발하고 있었던, 서서히 죽어가는 것만 같았던 구찌가 톰 포드 하나로 인해서 세계 패션의 중심이 된 거예요. 모든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하여튼 근데 이 알도 구찌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까지 그래도 굉장히 정말 사업수완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우리가 구찌 하면 또 떠올리는 하나의 또 로고가 있죠. 이 GG 로고. 이 GG 로고가 구찌오 구찌의 그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알도가 만든 거고, 그래서 그때 만든 걸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제 졌잖아요. 패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되게 안 좋았을 때 저 나라로 가죽 수출하지 마. 저 나라로 물자 수출하지 마. 이렇게 그런 수입 제재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죽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이 가죽을 가공할 수가 없으니까 대나무로 핸들을 만들어야겠다. 핸드백의 핸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게 지금 되게 유명한 다이애나 백이죠.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그 다이애나 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애칭으로 불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다이애나 백을 다시 부흥을 시킨 게 바로 톰 포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구찌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인 알레산드로 미켈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상자가 이제 알레산드로 미켈레일 때의 상자인데요. 이 미켈레가 다이애나 백을 또 한 번 리뉴얼을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소가죽이 없어서 우리 돼지 가죽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돼지 가죽은 이제 저도 가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그 모공 같은 게 되게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뻥끗 뚫린 그런 모양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구찌가 가끔 돼지 피혁으로 지금도 가방이나 이런 걸 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돼지 피혁조차 이렇게 잘 다룬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구찌를 좀 열심히 소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미켈레 때인데, 미켈레 하면은 대표적인 게 굉장히 과감한 색상과 소재의 사용, 그리고 젠더리스 룩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이게 스카프인데 구찌 하하거든요. 이 구찌 하하가 미켈레가 자기 친구인 해리 스타일스랑 같이 만든 그 콜라보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해리 스타일스라는 남성 아티스트가 참여한 건데 되게 디자인이 귀엽죠. 약간 이런 뭔가 키치하고 젠더리스한 그런 룩들을 많이 이제 선보였고, 저는 어떤 핏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성복을 되게 좋아하고 자주 입는 편이어서 이때 당시에 구찌를 그래서 제가 더 유난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성복 라인 중에 뭔가 되게 섹시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아시죠? 구찌다스라고 불렸던, 구찌랑 아디다스가 콜라보를 했던 라인인데요. 뭐 이거를 비롯해서 디즈니랑도 콜라보를 하고 뭐 도라에몽이랑도 콜라보를 하고, 미켈레가 있을 때 굉장히 구찌가 좀 다양하게 이런 콜라보를 해서 이때 MZ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또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톰 포드 때처럼 미켈레도 완전히 노바디였어요. 그러니까 구찌가 도대체 누구를 영입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그 타이밍에 그냥 액세서리 디자이너, 자기 구찌 액세서리 디자이너였던 미켈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완전 노바디였어요. 근데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자마자 이게 또 갑자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패션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구찌가. 완전히 이미지 쇄신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약간 올라갔다가 고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고꾸라졌다가. 이게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제3자로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 미켈레가 하여튼 뭐 영원할 수 없죠. 이들의 사랑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찌에서 나가고 지금은 발렌티노로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찌가 사바토라는 디자이너를 영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바토, 이게 사바토의 대표 컬러입니다. 버건디. 사바토가 구찌 앙코라를 외치면서 예전에 막 유행했던 우리가 모두 아는 어떤 그 구찌의 영광들을 재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간 지금 뭐 올드머니 룩이랑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켈레가 굉장히 화려하고 맥시멀했다면 사바토는 되게 이렇게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되게 물음표가 있는 게, 요 당시에 제가 구찌 매장 갈 때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사요? 이렇게. 그냥 제 눈에는 옛날 거를 그냥 그대로 재탕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옛날에 막 우리 구찌 막 형광색 유행하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럼 막 형광색이 막 형형색색 형광색 가방들 있고, 막 플로라도 미켈레 때도 구찌 플로라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예뻤거든요, 분명히. 근데 막 갑자기 사바토는 그 옛날 옛적에 그 우리 엄마가 저한테 준 핸드폰 케이스에 있는 그런 디자인, 막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를 계속 재탕을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은 미니멀해도 소재는 좀 저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바토 때는 옷의 소재 같은 것도 이제 몸에 착 감기지 않고 뭔가 좀 지루했어, 되게. 그래가지고 굳이 또 망하네.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범죄도시 이후에 그 떡락한 구찌에 대한 이미지, 거기다가 올드머니룩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찌가 또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했던 거야, 구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발렌시아가에서 문제적인 디자이너로 꼽혔던 뎀나를 구찌가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뎀나가 발렌시아가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이케아 백이라고 불리는 이케아의 그 파란 색깔 종이 가방, 그 리유저블 백 같은 거 있죠. 그거 아레나 토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월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케아 직원들이 실제 이케아에 있는 타월로 자기들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되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칩스백, 뭔 백인지 아세요? 이게 과자 봉지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백입니다. 그리고 신발 케이스를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컬렉션에 모델들이 신발 케이스를 들고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가죽으로 만든 신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이런 그냥 똑같이 생긴 케이스를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방이라고 이렇게 모델들이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록스랑 또 컬래버를 하죠.
그런 이제 온갖 일을 저질렀던 괴짜 디자이너. 그래서 사실 저는 구찌로 이분이 온다고 했을 때 약간 걱정했던 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해질까 봐. 그러면 아무리 이제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저는 막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장난질 치는 것 같은 물건을 몇백만 원에 구입할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나 이제 구찌와 영원한 안녕을 고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 파밀리아 컬렉션을 보니까 장난질 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어쩌면 그 사바토가 앙코라에서 해줬으면 싶었던 그 진한 이 브랜드의 유적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이거를 재해석한 룩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룩에서는 미켈레도 보이고 어떤 룩에서는 톰 포드도 보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정식으로 뎀나의 의류가 국내에 출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살짝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봤는데 일단 남성복이 굉장히 섹시해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받아서 일단 그게 너무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즈웨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구찌가 굉장히 로고가 많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이게 글씨도 있고 GG도 있고 스트라이프 웹도 있고 뭐 많은데 뎀나는 그 사보이 호텔 벨보이 로고가 있어요. 구찌 옛날 옛적 고리적 로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중시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구찌의 유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파먹으려고 하는 그런 네, 열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앞으로의 구찌가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뭐 지금 거의 욕바지급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 구찌가 뎀나라는 새로운 디자이너의 힘을 입어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네, 그리고 더 타이거 영화 굉장히 캐스팅도 화려하고요. 제작진도 아카데미 수상자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예, 시간 때울 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